보시면서 전략 짜시는 분 없잖아요. 좀 어떤 타임라인을 잡아가면서 풀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전략을 짜요. 아이들이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30문제 100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번까지는 10분에 푸는지 그 다음에 15번까지는 20분 안에 끝나는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잘라가면서 이거 타임라인을 체크를 해야 내가 실제 시험 가서도 시간 맞출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수능 관련해서 우리가 고등을 위해서 중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. 먼저 그 대상 과목들을 보자고요. 고등 수학 상하는요, 1학년 내신 과목이에요. 예. 내신에서 이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두 번째 나오는 수학 1, 수학 2.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과 수능 과목이죠.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고요. 그 외에 세 번째 있는 기하 확통은요. 이런 것들은 물론 확통은 내신 성적이 나와요. 1등급, 2등급이 나오지만 기하 같은 경우 거의 다 선택이라서 A, B, C 정도로 해서 내신 선택 과목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. 예, 기하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 과목이긴 한데 이거를 중학교 때 미리 막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. 네. 예, 기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고 확통 같은 경우에도 정 불안하시면 이제 학기 전에 딱 그 방학 때 한번 선행하시는 거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선택 과목 그러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학교마다 기준은 좀 다르지만요. 보통 75에서 80점 이상이면 A를 줘요. 예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쉽게 문제를 내고 어쩌면은 그 교재 자체를 정해주거든요. 거기서 이제 주로 내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준비를 하시려면 그 수상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수학 1, 수학 2,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는 꼭 정말 다지고 또 다져도 부족하지 않는 과목입니다. 네,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신에서도 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하나 학통은 이제 성취도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게 그 뭐 A, B, C 당연히 보지만 원점수까지도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A를 맞더라도 조금 좋은 점수를 맞는 것도 좀 필요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입시 상황도 좀 잘 따져가시면서 좀 그 학습 맞춰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병철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왜 미적분을 해야 하냐면 수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논술을 쓰게 되면 미적분 문제가 나오거든요. 이중으로 기하를 수능에서 선택을 했을 때도 그 학생 미적분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왕이면 미적분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그 타임 어택이랑 우리 킬러 문제 해결력이 수학 수능 만점을 향한 핵심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되시고요. 실제 정말 수능 만점에 입학한 아이들을 보면 대략 어떤 문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나올 거를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찝어내는 능력까지 가거든요. 하지만 이게 일반 학생들한테 잘 탑재되는지는 저는 참 의문이 들어요. 어떠세요? 현장에서 보시면은? 그렇죠. 이제 하여튼 수능 만점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, 요게 하여튼 이런 게 쉽게 되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학생들이 있는데, 그렇죠. 요런 친구들은 그냥 잘 됩니다. 그냥 알아서, 해요. 알아서 잘 하는데, 근데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똘똘은한데,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, 똘똘은한데, 이제 공부를 합니다.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3월 달에 1등급 나오고, 육모도 1등급 찍고, 1등급을 찍는데 이 만점하고는 아직 좀 거리가 있어요. 근데 그렇죠. 또 차이가 있잖아요. 비는 거죠.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 1등급을 찍고 나서 만점 되는 거하고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. 어떻게 올려야 되지? 1등급을 이제 바치고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 이제 탄탄하게 바치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 수능이 이제 상대평가 구조니까 뭐 2, 3등급까지는 쉽게 이제 뚫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래서 1등급을 뚫어내기는 하여튼 그 더 윗선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하여튼 힘든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. 제가 타임 어택 관련해서 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능을 직접 가서 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맞추려면 이 문제들을 좀 어떤 타임라인을 잡아가면서 풀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전략을 짜요. 그래서 좀 수업 많이 오셔야 되는 게 시험 보시면서 전략 짜시는 분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짜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 30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세 문제 뽑자면 22번, 29번, 30번이거든요. 근데 그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50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
이제 27문제면 좀 텀이 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잘라봤어요. 이거를 한 10번까지는 몇 분에 풀어야 될까? 예, 한번 뭐 21번까지는 몇 분에 풀어야 될까? 이걸 좀 짜봤는데, 일단은 10번까지는 거의 10분에 안에 해결해야 돼요. 예, 제 경험상으로. 예, 그래서 그렇죠. 10분 정도. 예, 10번까지는 10분 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,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. 제가 이제 암산을 좋아하니까, 모의고사 문제를 손 안 대고, 야, 몇 번까지 풀 수 있나? 한번 해봤거든요. 10번까지 돼요. 예, 그래서 눈으로만 푸는 문제? 예, 눈으로만. 네. 예, 답을 딱딱 찍어가는 것만. 네. 예,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. 그래서 10번 정도까지는 한 10분에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한 15번까지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이거든요. 예, 15번까지는 20분 정도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, 그래서 20분, 15분까지. 그 다음에 이제 26번부터 22번까지가 이제 공통 문제 주관식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. 22번이 킬러 문항이니까 그것을 좀 제외하고 16번에서 21번까지는 이제 21번까지 총 35분 정도에 풀어야 아마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수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22번은 잠깐 남겨뒀으면 좋겠어요. 예, 어차피 22번, 29번, 30번은 문제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잠깐 놔두고 미적분이 있는 23번 넘어가서 23번부터 28번까지는 이제 총 시간이 이제 50분에는 끝나야 되겠죠? 그러면은 23번부터 28번까지는 한 15분 정도 소요하고 풀 수 있는지. 예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30문제 100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번까지는 10분에 푸는지 그다음에 15번까지는 20분 안에 끝나는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잘라가면서 이거 타임라인 체크를 해야 내가 실제 시험 가서도 시간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2750이라고 해서 너무 큰 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잘라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엄마들이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. 예. 유선연구소 오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이게 높으셔서 수준이. 근데 참 이게 수학이라는 게 저는 해보니까 정말 빡공이라 그러죠. 예.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. 예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하여튼 이제 시간 시간 정도? 문제가 우리가 이제 요 수능 만점에서 저 시간 문제하고 이제 킬러 문제인데 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문제 잡기가 훨씬 힘듭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이제 뇌가 맞아요. 막 연산되면서 그 신경망이 연결되는 그런 속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가장 좀 첫 번째로 꼽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장시간, 오랜 시간 동안 연마하면 이 뇌에서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빨리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그런 개념들이 좀 빨리 나온다라는 거죠.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수생이나 삼수생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했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익숙해져 갖고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죠. 아니면은 이제 좀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맞아요. 좀 고등 공부가 좀 잘 익숙해져 있으면 훨씬 좋은 거고요.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간에 한번 약간 이제 뭐 몰입 공부. 그렇죠. 네. 무협지로 보면 마공 같은 거예요. 막 한 번에 이제 이게 단기간까지로는 안 되고요. 한 2-4달 정도는 잡아가지고 수학을 한 하루에 12시간 이상 맞아요. 완전히 몰입 공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거의 뭐 몰빵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결국에 이제 이 뇌에 이제 하여튼 그런 뭐 하고 이제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머리가 이쪽 뇌에 이런 시냅스 연결되는 속도들이 뭐 한번 조금 했다가 까먹었다가 했다가 까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완전히 그냥 계속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진짜 빨리 그런 것들이 개념이 우리가 뭐 꼭 이런 뭐 수능의 타임 어택 문제뿐만 아니라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공부할 때 수학 공부는 뭐 그냥 하루에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날 잡아갖고 완전히 한번 더 이렇게 쫙 한번 해주면은 이 확실히 자기 실력이 한번 빡 올라가는 게 이제 느낌이 맞아요. 오는 경기 부분이 청소하듯이 정말 빵 뚫어주는 게 한 번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상위 2% 중학생 수능 공부법인데 이거 어떻게 이뤄내야 될까요, 원장님? 일단 수능에서 수학을 1등급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서 이제 1등급 컷에서 이제 만점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한 길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
저희가 한 3년 정도, 그러니까 매우 우수한 유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해서 수능 만점이 꼭 필요하다. 그러면은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서 저희가 일단 중학생이 수능 공부를 수능 이제 고등학교 때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중3 때 수능 1등급 실력은 만들어야 된다. 그래야지 고등 3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뭐 아까 시간 문제, 그다음에 킬러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서 만점이 뭐 나오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다고 해서 만점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가야죠 무조건. 그런 도전할 게 수밖에 이제 없는 생기는 네. 겁니다. 수학 만점자가 2,700명이나 나와요. 그러니까 수학을 만점을 못 받았는데 내가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? 그러면 지방의대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의대 가려고 그러면 수학은 거의 만점이나 만점에 육박해야 되고 맞습니다. 그 다음에 국어 점수를 얼만큼 올려야 되느냐 갖고 얘기했고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현창 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노력을 해서 1등급 커트라인 아니면 2등급 초반이라도 중3 때 겨우 되면 그러면 뭐 안심할 것 같잖아요. 나머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1등급을 만점 만드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. 왜? 1, 2학년 때까지는 돼 보여요. 근데 3학년 때 재수생을 만나게 되거든요. 저희 학원 앞에 시대인재가 4층짜리, 5층짜리 건물을 또 하나 개원을 했어요. 그게 뭐냐? 재수생, 반수생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이 공부를 못했다는 걸 재수생들이 알아요. 그러니까 이번이 찬스라고 생각해서 재수생, 반수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재학생들 지금처럼 공부해가지고는 뭐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3단계씩 낮은 학교로 갈 거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은 좀 중3 때 빨리 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그 중3 때 수능 1등급을 만들겠다는 게 그냥 이제 내가 실력을 그렇게 이제 그냥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3 때 수능 당일날 그 메가스터디 러셀에 가서 딱 그 시험을 봐서 1등급 성적을 받겠다. 이런 것이 딱 목표가 돼가지고. 맞아요. 단기 목표가 하나 있는 거 정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중3을 이제 수능 1등급을 이제 보겠다,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다, 이렇게 했을 때, 뭐 그게 중3짜리 학생이 고3 그 수능을 1등급 받는 게 가능하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계실 좀 수 있잖아요. 가능해진 것 같아요. 이제 통합 수능이 됐고 예전에 수원수투 막 미적, 기하, 확통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시험을 봤다 그러면 이제는 수원수투가 공통이고 그리고 미적 아니면 기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. 의대 가는 친구들은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. 통합수능인지라 솔직히 그 통합수능의 최대 피해자는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과 극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문제가 이 친구들이 100점을 맞아서 표점을 띄워야 되는데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 조절면서 문과 아이들도 풀어야 되다 보니 조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. 통합 부분은. 그래서 이게 중3 때 충분히 1등급이 실현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중3 때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부에서는 하여튼 저희 미적분을 포함해서 수능 3과목을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과목에 뭐 수완수투만 뺑뺑이를 돌린다던가 그런 거는 좀 안 되고 하여튼 미적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등 수학이 공부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KMO하고 수능 1등급 어떤 게 더 하고 싶은 목표일까요? 저는 기꺼이 수능 1등급 선택합니다. 이제 중3 아이들. 수학적인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네. 그 KMO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제 수능 형태의 이런 공부가 조금 익어지면은 뭐 수능 문제에서 뭐 킬러 문제, 뭐 엄청 어려운 사고력을 진짜 막 머릿속에서 한 바퀴 진짜 완전히 막 한번 돌려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수능 문제에서도.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고력 확장을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하면은 훨씬 더 뭐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실력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, 그래서 하여튼 중등수학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하여튼 수능 1등급, 중3 때 수능 1등급 받는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 제가 사실 내신하고 모의고사 전체 통틀어서 1년 동안 한 개 틀렸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KMO를 나갔었는데, 그 KMO가 이제 제가 나갔을 때가 그 8문제를 주고요. 6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도 되게 고역이거든요.
그래서 사실 제가 고대 꿈을 키운 게 그때 고대를 처음 가봤었어요. 그 개최 장소가 고대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고대의 꿈을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6시간 동안 이제 오전 3시간, 오후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제가 8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풀고 나왔어요. 아, 예, 그 정도로 문제가 되게 어렵고요. 제가 그 뒤에 이제 고대 입학했을 때 같은 과 동기 중에 제가 봤던 K모로 입상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8문제 중에 3문제 풀고 입상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생각보다 K모는 점수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입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과에서 이제 뭐 다변수 미적분에서 미적분 시험을 보면 제가 더 잘 봤어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KMO에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력하고 여기 수능에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력하고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. 내가 수능 1등급이 목표인데 KMO를 준비한다. 예.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트랙이 완전 다른 거라서 맞아요. 이건 별개 얘기거든요. 그래서 KMO로 당연히 이제 자기가 수학자가 되고 싶으면 뭐 KMO를 나가서 좀 입상하는 게 꿈일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의대를 가는 것이고 수학에서 수능 1등급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굳이 KMO 수능까지의 문제 해결력까지는 너무 오버페이스럽고요. 약간 그냥 수능 수준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만 문제 해결력을 기르더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 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시험 보기. 저는 재수생이 유리하다면 미리 재수생이 돼보는 거죠. 아, 그럼요. 예, 그거를 한 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. 제가 학부모님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애가 수학이 1등급 나와요, 영어가 1등급 나와요, 국어가 1등급 나와요, 뭐 과학이 몇 등급 나와요. 사실 저는 안 믿어요. 집에서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시간 제약도 중간에 없이. 답을 잠깐 봤는지 안 그렇죠. 봤는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되고 아이들이 얘기한 거 엄마가 시험 감독을 들어간 적도 없으면서 그 본 시험들이잖아요. 최소한 저희 연구소에서 아이들한테 시험 볼 때는 감독이라도 있거든요. 그래서 러셀 같은 데서 딱 보면 OMR 카드에 적고 시험 감독 하에서 컨닝도 못하고 보는 시험에서 그게 확실한 결과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1년에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뭐 남의 학원 띄워주는 건 미안한데 저기도 늦게 신청하면 안 신청하면 되죠. 네. 안 돼요.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수능 당일날 꼭 러셀 가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보고 이게 느껴야 돼요. 내가 고3이 됐을 때 이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만만치 않고 내용이 어렵구나. 그걸 한번 느끼고 공부하는 거하고요. 그렇지 않은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무슨 학원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1년에 딱 하루 그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종로 학원도 같이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러셀이든 어디든 그렇게 실시하는 재수종합 학원들이 많으니까 네. 좀 알아보셔가지고 가서 시험 보시면 돼요. 똑같은 상황에서 볼 수 있으니까. 실제로 저도 이제 수능에 수학만 보는 게 아니라 국어, 영어 다 보잖아요. 보죠. 네. 국어를 저도 이제 내가 시험 봐야 되니까 연습은 조금 하고 가는데 연습 때 보면 1등급은 가끔 나와요. 실제 시험에서 안 나와서 네. 문제지. 예, 그러니까 이 실제 보는 시험하고 자기가 연습하는 시험하고는 그 압박감, 시간 이런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와 가장 비슷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예. 실제로 저희 딸아이도 이제 이때 가서 러셀에서 시험을 보고 왔었잖아요. 그 아이 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중3부터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빠지지 마시고 당일 꼭 시험을 놓치지 마셔야 하세요.